한중일 삼국 불교 지도자들이 6년 만에 오는 11월 봉은사에서 만납니다. 제23차 한중일 불교 우호교류 대회가 신냉전 시대 우리 불교의 세계일화 정신을 구현할 걸로 기대됩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빛고일 광주에서 관등회가 펼쳐졌습니다. 통일신라 말 광주의 가장 큰 사찰이었던 옛 대황사 앞마당에서 광주 불교의 새 도약을 발언했습니다. 봉축 연등축제는 강원도 내 곳곳에서도 풍성하게 펼쳐졌습니다. 강원 지역 4부대중은 행복한 지역 공동체와 평화 통일 성취를 서원했습니다. 경기도 하남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체험과 재등축제가 봉행됐습니다. 하남 위례 상월선언에서 비롯된 상월결사 전법의 원력을 지역 불교계가 앞장서 모아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경주의 역사 문화를 널리 알리며 불교 대중화에 기여해온 경주 신라문화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 2017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 속에서 서울 봉은사에서 만났던 한중일 삼국 불교 지도자들이 오는 11월 봉은사에서 재회합니다. 11월 11일 상월결사 4주년에 앞서 열리는 제23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대회는 신냉전 시대 우리 불교의 세계일화 정신을 구현할 걸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제23차 한중일 불교우호 교류대회가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봉은사 등에서 인류사의 상생을 위한 불교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립니다. 2019년 중국 주에서 열렸던 22차 대회 이후 2020년에 열려야 했던 대회가 코로나로 3년 동안 미뤄진 뒤 재개되는 겁니다. 각국 다른 역사와 문화가 아우러져 하나의 세계를 이룰 수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秋の韓国大会が三国にとって意義ある大会となりますことを切に念願いたしております。 삼국 불교도들의 이 같은 만남은 지난 2017년 봉은사에서 열린 제20차 한중일 불교우호 교류대회 이후 6년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고 한중일 불교는 삼국 유대 속에 한반도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한반도 내 평화를 저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결연히 반대합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서로를 적대하고 위협하는 것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영현 교수는 2017년 가을 북한의 핵위협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맞서면서 남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냉전 시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수면 위로 떠오른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2017년과 유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할 생각이 별로 없고 미국도 역시 북한, 중국과는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한반도 정세 자체가 매우 좋지 않다. 2017년도 상황에 거의 버금가는 그런 나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신냉전 시대 삼국의 정신적 뿌리인 불교가 이러한 정치적 긴장감을 불교 교류로 해소해야 한다는 게 삼국 불교도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양국의 차이가 조금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 문화적 그리고 불교적으로는 같은 또 뿌리고 같은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正如杨讲刚才所说的，两国佛教之间的这种法谊是有悠久的历史和深厚的渊源。 상월결사, 인도순례 등을 통해 무르익은 세계 평화의 가치는 한중은 물론 중일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주 자승 스님께서 세계 일화를 계속 강조를 하셨고 특히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지금 발신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한중일 관계가 썩 좋지 않다. 특히 한중 관계도 좋지 않고 인도 순례를 통해 불교 중흥이 우리 사는 세상에 평화로 이어지기를 염원한 상월 결사의 정신은 11월 11일 4주년에 앞서 열리는 한중일 불교 대회를 통해 세상에 다시 한번 각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동국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빛고을 광주에선 사부대 중 3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부처님 세상을 염원하는 빛고을 관등회가 펼쳐졌습니다. 통일신라 말 광주의 가장 큰 사찰이었던 옛 대황사 앞마당에서 사부대중은 광주 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발언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대를 초월해 다양한 연령대의 불자들이 빠른 비트 음악에 맞춰 신명나는 율동을 펼칩니다. 각 사찰을 중심으로 구성된 빛고을 관등의 연희단이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준비한 공연입니다. 환희심 넘치는 공연에 객석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스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율동을 따라합니다. 1시간여 동안 펼쳐진 어울림 한마당에 이어 봉행된 관등법회. 법회는 광주 불교연합회장 도성스님을 비롯해 광주 지역 스님들과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스님, 이범식 광주 불교연합회 신도회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 국회의원 등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 불교연합회장 도성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관등법회를 봉행하는 이곳은 통일신라 말 광주의 가장 큰 사찰이었던 대왕사의 앞마당이었다며 사부대중은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놔두신 거룩한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설파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담아 오늘 연등행진에 참여하는 것은 1300여 년 이어온 광주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오늘 봉행하는 빛고을 관등회가 이런 전통문화의 가치를 넘어 모든 사부대중이 축제의 한마당을 즐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스님은 봉축사에서 우리 모두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업 중생이라면서 내 자신이 먼저 자비로운 부처님의 등불을 밝히고 전 세계 인류를 위해 용기와 희망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오늘 세운 신심과 원력으로 일신 후 일신한다면 어떤 마당도 부처님들의 대소원을 꺾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연등불처럼 부처님의 바른 법으로 세상의 문명을 걷어내고 정토 사이를 앞당기도록 정진하고 또 정진합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축사에서 부처님께서는 고행과 큰 깨달음을 통해 중생의 앞길을 밝혀주셨다며 인간의 존엄과 자비가 훼손되는 현실 앞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공존의 정신이 우리 사회 곳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온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마음속에 새겨 세상을 바꾸는 힘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처님 오신 날까지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 또 기분 좋은 날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연등 행진은 군악대와 광주 운전자 불자연합회 택시를 선두로 갖가지 형상의 대형 장엄 등이 뒤를 따르는 가운데 오색 연등을 손에 든 사부 대중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금남로를 따라 광주천까지 연등 행진을 벌이며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코끼리와 학, 연꽃, 부처님 등 만여 개의 다양한 대형 장엄 등이 광주의 밤거리를 화려하게 수놓았으며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연등 행진을 마치고 출발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운집한 사부 대중은 트롯신의 배아연과 함께하는 대동 한마당에 참여해 강강술래 등을 펼치며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빛고을 광주의 불심을 총결집한 빛고을 관등에
광주 지역 사부대중은 요익 중생의 대자비심으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사바세계에 놔두신 부처님 전법의 길을 따라 화해와 상생의 정토 세상이 되기를 서원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봉축 연등축제는 강원도 내 곳곳에서도 풍성하게 펼쳐졌습니다. 강원 지역 사부대중은 행복한 지역 공동체와 평화 통일이 성취되길 서원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영 기자입니다. 오대산 월정사는 지난 한 주 내내 대관령과 진부 등 평창군 전역에서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연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평창읍에서 열린 연등법회는 한주 현기 스님과 말사 주지 스님들, 극락사 자용 스님, 혜호 스님, 본사 소임 스님 등과 심제국, 평창 군수 등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동참 사부대중은 불을 밝히고 탑돌이를 하며 모두가 참된 지혜의 등을 밝히고 자비를 실천해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일궈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의 등불이고 지구가 하나의 등불이고 가족이 하나의 등불이며 사람, 개개인, 사람이 하나의 등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춘천 천태종 사문사도 주지 월중 스님과 지역 국회의원, 시민, 불자 등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 장엄 등 점등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월중 스님은 사문사에서 밝힌 등불로 갈등과 반목, 나와 남의 차별을 없애고 온 세상의 평화를 구현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나를 위해 밝힌 등불이지만 그 등불은 내 주변까지 환하게 밝혀주듯이 우리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밝힌 등불은 우리 사회 전체를 밝게 비출 것입니다. 인제군에서는 하늘빛 내린 연등축제추진위원회 사찰들과 인제군이 군장병, 주민, 불자, 최상기, 인제군수 등이 동참한 가운데 연등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축제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25년 만에 다시 열린 연등축제에 큰 성원을 보냈으며 저마다 연등을 들고 인제읍 시가지를 돌며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민광군 화합과 남북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이 돼서 세계의 평화가 오기를, 그리고 우리가 늘 염원하는 남북이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서로 웃으며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함께 영원하면서 강원 지역 각 사찰과 사부대중, 주민들은 한마음으로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등축제가 모든 경계를 넘어 지역사회를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불교계가 봉축탑에 불을 밝히며 온 세상에 지혜와 평화가 가득하길 염원했습니다. 사부대중은 하남에 위치한 위례 상월선원에서 비롯된 상월결사 전법의 원력을 지역 불교계가 앞장서 하나로 모아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봉축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는 경기도 하남 시각공원에 아름다운 첼로의 선율이 흐릅니다. 퓨전 국악과 성악의 서로 다른 음색이 한데 어우러지고 색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흥을 돋웁니다.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연꽃 등을 만들고 에코백에는 알록달록 색을 칠해보기도 합니다.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다 3, 2, 1.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탑이 환하게 불을 밝힙니다. 봉축탑에는 온 세상에 평화와 지혜의 빛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염원과 부처님법 전하자는 하남시 불교사업연합회의 전법 의지가 담겼습니다. 앞으로 사찰을 창건해 나간다면은 아마 하남시도 불교가 하남 시민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불교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남시 불교사업연합회가 올해로 42번째 마련한 하남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체험과 재등축제.
연합회 사부대중은 물론이고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스님도 자리를 함께해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하남시가 부처님의 가피로 항상 발전하고 시민 모든 여러분들께서 부처님의 가피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홀몸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는 10kg 쌀 300포를 전달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신도시에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또 큰 스님들께서 한 분 한 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하남시가 크게 발전하는데 많은 기도를 부탁의 말씀도 올립니다. 오늘 이 재등축제가 우리 사회의 화합과 결속을 통해 위기를 이겨내고 종교계가 구심점이 되어서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세상을 기원하는 문화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4개의 신도시가 있는 하남시에는 조계종 사찰이 많지 않다 보니 그동안 전법과 포교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의 천막결사 정신이 깃든 상월선언이 자리하면서 사부대중의 원력이 하나로 모였고 신도시 전법과 포교의 획기적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불교 신도라면은 또 스님이라면은 그 회주 스님 말씀대로 부처님 법을 우리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전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포교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남시 불교사업연합회는 부처님 법 전하자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의 포교 원력을 이어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대전불교 총연합회는 지난 주말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제15회 대전시민 행복기원 연등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봉축 법요식은 대전불교 총연합회 사무총장 현진 스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용진 스님의 옹호계와 법오 스님의 천수바라, 대전 비구니 청림회장 경조 스님의 고불문 낭독, 이재학 신도회장의 발언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법요식을 마친 뒤 행사장에서 엑스포다리까지 마음챙김 걷기 명상과 함께하는 제등행진을 펼쳤습니다. 대전불교 총연합회장 지광 스님은 내면의 등불을 밝히는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제등행렬과 마음챙김 걷기 명상을 결합했다고 의미를 전했습니다. 국토 남단 해남에서는 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흥사가 마련한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해남 연등문화축제가 펼쳐졌습니다. 해남 군민광장에서 진행된 축제에는 대흥사 조실 보선 스님과 주지 법상 스님을 비롯해 명현관 해남군수 등 불자와 군민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축제는 식전 행사에 이어 법요식, 가수 김연자 씨 등이 출연한 축하 무대, 연등행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흥사는 법요식에 앞서 해남군에 장학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두움은 해가 뜨면 밝아지고 방 안의 어두움은 전기불을 켜서 밝힐 수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은 지혜의 등불을 켜지 않으면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해 해남 연등문화축제 제등행렬에는 최대 인파가 참여해 거리에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알렸습니다. 경주의 역사 문화를 널리 알리며 불교 대중화에 기여해온 경주 신라문화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30주년 기념식에서 진병길 신라문화원장은 더욱 다양한 문화 사업을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불교와 문화, 한 길을 걸어온 신라문화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불교신문 경주지국에서 시작된 신라문화원은 대학 시절부터 불교 문화운동의 뜻을 가진 진병길 원장이 이사장 해국스님과 고청 윤경열 선생을 모시고 지난 1993년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시절에 저는 늘 YMCA가 기독교 시민운동을 참 잘하는데 저는 불교 문화운동을 해서 경주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문화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을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신라문화원은 불교는 해국 큰 스님, 문화는 윤경세 두 어른을 모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신라문화원은 지붕 없는 박물관인 천년고도 경주를 무대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0년 제1회 종범스님 초청대법회에서 출발해 매년 봄, 가을 큰스님 초청대법회와 충담제 등 불교 대중화 사업과 남산 문화탐방, 서학 인문학 강좌 등 문화재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라 달빛기행, 추억의 경주 수학여행 등 문화재 활용 사업에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0주년 기념식에서는 척박한 길을 걸어온 신라문화원의 응원과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진경길 원장이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이 문화인을 시작한 것을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이 지켜봤습니다. 이런 문화사업이 우리 각각 마음의 농사가 되어가지고 이 나라의 문화의 꽃이 필 수 있도록 이어지도록 하는 게 오늘 30년을 맞이하는 신라문화원의 연습과가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에도 큰 자극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이런 성공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도 널리 퍼져나가기를. 그동안 조계종 교육원과 함께 스님들의 경주 남산 불적 답사를 이끌었던 신라문화원은 최근 열암곡 마애불 바로 세우기 불사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진병길 원장은 문화유산 활용이 보존이라는 시대 정신을 바탕으로 불국토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데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족한 것이 새롭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30년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목표를 갖고 갈 것이 아니라 가면서 저는 변한다는 것이 신라문화원의 지금까지 기회입니다. 지금까지는 신라문화원이 유지를 위해서 왔다면 앞으로는 경주시의 영상국도의 문화층에 문화재로 활용한 형태에서 확고한 역할을 할 겁니다. 오늘 타이틀이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글 선시의 선구자 설악 무산 스님의 작품들을 낭송하고 스님의 문학 정신을 기리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재단법인 설악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와 한국시인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서울 삼청동 무산선원 서원보전 앞에서 한국시인대회, 한국시 미래콘서트, 시인들 무산을 만나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자효 한국시인협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재능시 낭송협회 무산스님의 대표 시낭송, 가수 유현상 공연, 정현종 시인의 강연과 자작시 낭송 퍼레이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설악 무산 스님의 상좌 3조 스님을 비롯해 이근배 전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과 이건청 한양대 명예교수, 권영민 서울대 명예교수, 신달자 시인, 데이비드 맥켄 하버드대 전 교수 등 생전 무산 스님과 인연을 맺은 문화예술인과 학자,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울 무산선원의 제5회 신앙송 음악회는 다음 달 BBS TV를 통해 전국에 녹화 방송될 예정입니다. 불자가 운영하는 재단법인 경애장학복지재단이 제주 남초등학교 재남누리관에서 2023 인재육성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장학금은 특수학교를 포함해 고등학생 105명, 대학생 11명 등 모두 116명에게 1억 2,700만 원의 인재육성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장차 이 나라를 이끌고 세계를 선도할 자랑스러운 이 나라의 인재들입니다.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진 꿈에 도전하십시오. 한편 경애장학복지재단은 2019년 설립돼 매년 지역인재 발굴을 위해 지난 5년 동안 468명의 학생에게 4억 7천여만 원의 장학금과 사회복지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한중일 불교 우호교류 대회가 6년 만에 오는 11월 서울 봉은사 등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는 상월결사 인도순례 등을 통해 무르익은 세계일화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삼국의 정신적 뿌리인 불교를 통한 정부 간 우호 협력 분위기 선도의 자리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불교 중흥과 세계 평화의 상월결사 정신이 한중일 불교 대회를 통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5월 23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